행위자는 186페이지 맞죠? 네, 기본서 186페이지. 거기 보면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나오고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째, 건축제한. 두 번째, 건폐율제한. 세 번째, 용적률제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 건축제한이 뭘까? 개념 정리. 네, 숙제 2번이죠? 네, 숙제 1번 아까 용도지역의 종류. 그중에 특히 주거지역까지가 내용까지 정리하는 게 숙제 1번. 숙제 2번 뭐 한다? 이제 요거 건축제한은 용어 정의부터. 건축제한이 뭐죠? 건축제한이란 요거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건축제한이란다. 요 개념 정의.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걸 못 외우니까 나중에 뒤에 나가다 보면 저 문장이 자꾸 나오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건축제라는 용어는 외워야 된다. 건축제한이 뭐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뭐하는 거?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뭐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걸 건축제한이란다. 즉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첫째 용도. 용도는 무슨 용도로 쓰느냐? 이걸 주거 용도로 쓰느냐? 상업 용도로 쓰느냐? 이걸 공장 용도로 쓰느냐? 용도. 종류.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물의 종류가 있어요.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하면서 쭉 29가지 그 건축물의 종류가 있거든. 바로 그 종류들. 그러니까 건축자라는 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도 네 멋대로 아무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건축물의 종류도 아무거나 네 멋대로 아까 여기는 상가 여기다 초등학교에 있는 옆에다가 뭐 나이트클럽 짓는다 여기다가 러브호텔 짓는다 그런 거 함부로 짓지 말라. 종류도 아무거나 하지 말고 더 나가서 뭐까지도 규모 크게 짓는 거 네 멋대로 크게 짓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본다? 건축 제한. 보통은 규모 제한은요 층수 제한이 많아요. 여기 보면 몇 층 이하로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층수로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용도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용도지역에서 하는 건축 제한은 몇 가지를 제한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종류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제한한다. 그걸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한마디로 뭐라 본다? 건축 제한이라 하자. 이렇게 해놓고 건축 제한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러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용도지역에서 둘로 구분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전에 여기가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열거돼 있어. 이런 건축물 시설, 이런 건축물 시설 쭉 열거해놓고 요건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야. 그럼 그거 뭐 하라는 얘기야? 짓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 열거돼 있는 거 이외에는 그 짓지 말라는 거 열거돼 있죠? 그거 이외에는 뭐 하라는 얘기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해석하는 거야. 요거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럼 일종 전용주거지역 한번 가볼까? 제일 먼저 나오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첫 번째 나오죠? 그 용도지역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일종 전용주거지역. 가보면 어떻게 되냐? 이 일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거긴 건축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지역하고 여기 일반 상업지역하고 비교해봤더니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이러이러한 건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상업지역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가 더 행위제한이 심한 겁니까? 어디가 더 개발 못하게 하는 겁니까? 건축할 수 있다가 행위제한이 더 심한 거야? 건축할 수 없다가 행위제한이 더 심한 거야? 잘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건축할 수 있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것만 지으라 그랬잖아. 그럼 건축할 수 없다는 건 그거 못 짓는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행위제한이 더 심한 거냐고? 어디가 더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이냐고? 건축할 수 있다. 있다가 더 행위제한이 심한 겁니다. 무슨 뜻이더냐? 건축물의 종류가 200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200가지 중에서 여기는 10가지만 열거해. 10가지 써놓고 이 10가지는 건축할 수 없대. 그럼 나머지 몇 가지는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190가지는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요것만 10가지만 지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190가지는 짓지 말라야. 엄청나게 행위제한이 심한 거야. 요것만 지어라 이 뜻이니까. 반면에 여기는 10가지는 건축할 수 없대. 그럼 건축할 수 없는 거 빼고는 뭐하라는 얘기야? 다 지어도 된다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더 행위제한이 강하다? 건축할 수 있다가 훨씬 더 행위제한이 심하고 오히려 건축할 수 없다가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을 따져볼까? 어디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겠대? 이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어디죠?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어디? 상업지역, 또 하나 계획관리지역. 자, 아까 제가 준자 들어가는 지역은 좋은 지역, 나쁜 지역? 좋은 지역이라 했잖아. 그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건축할 수 없는 것만 몇 개 써놓고 나머지는 져도 돼 이렇게 만들어준 게 그게 준자 지역이야. 그래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건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 그죠? 상가 속에 들어가는 이 업종이 도대체 몇 가지 업종이, 이 건물 하나만 해도 업종이 한 10가지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저것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건축할 수 없는 것만 몇 가지 써놓고 나머지는 져도 돼. 이것이 상업지역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도시지역과 나머지 관농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역으로 나눈다면 도시지역하고 나머지 지역과 나머지요. 도시지역, 나머지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지역. 맞죠? 그럼 이 관농자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무슨 지역?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실제로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저 시골에 가봐요. 농림지역이 있고 뭐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거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다 무슨 지역 있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가보면 그 옆에 있는 보존관리지역 같은데 생산관리지역보다도 땅값이 거의 따따블로다 비싼 데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만큼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땅값이 비싸요. 시골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땅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는 건축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므로써 해윈잔이 더 완화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애우는 방법. 준상위가 준준, 이거 준자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준상위가 계획한 것은 뭐한다?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준상위가 뭐 하는 애야? 얘가 준상위가 뭐 하는 애야? 얘 설계도면 같은 거 그리는 건축사야. 근데 건축사랍시고는 한자는 짓거리가 맨날 짓지도 못하는 건물만 맨날 설계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준상위가 계획한 건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요 4가지가 외워진다. 요까지죠. 올해 시험 문제 났던 건 이거 있어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33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게 이거야. 제가 뭐를 갖고 예를 들었냐면 저기 어디서부터 우리 영동 고속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인천. 그죠? 끝나는 데가 어디죠? 강릉. 그럼 영동 고속도로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 그럼 고속도로 만들잖아. 이게 뭐죠? 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 어디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맞아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12번 문제에 들어있는데. 그죠? 뭐라고?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저 하늘에 떠 있는 거 뭐죠? 기반시설. 토지 위에 구체적으로 그런 기반시설 설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 여기 도로 만든다고 공원주소한다고 학교 짓겠다고 이게 결정되면 이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걸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다. 있었죠? 예. 그 두 문제가 12번, 13번이야. 그 다음에 무엇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과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가 있다. 과로 도시개발 사업.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속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한다. 있었죠? 예, 그건 14번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12, 13, 14가 저번 박스로 다 하나 정리했던 거고 바로 요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도로 만든다고 영동수도로 만든다고 어디서부터 인천에서 강릉까지 계획이 나왔죠? 자, 그럼 만들잖아. 만들 때 도시지역을 통과할 때는 이런 지역 통과할 때는 한 16차선 도로를 만들고 그죠? 저기 농림지역 지날 때는 한 8차선 도로 만들고 저 자연환경 보지역 지날 때는 도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디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태백산맥. 그럼 태백산맥 넘어가려면 도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만들지 말아야죠. 그럼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태백산맥 넘어가랬더니 도로가 없어졌네?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 만들지 말라 그래서 뭐 안 만들었대? 그럼 타던 자동차 어떻게 해야 돼? 머리다 이고 태백산맥을 걸어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디 가서 또 타면 돼? 강릉시 나가서 타면 되잖아.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아니 도시군 계획설은 자기들이 설치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는 거지. 야 도시적에서는 크게 설치하고 자연환경 설치하지 말고 그럼 만들어지던 도로가 어디는 넓어졌다 좁아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러면 이게 도로야?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설은 무슨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축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규정 안 받아. 지들이 설치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지. 뭐 이런 지역에서는 설치가 되고 이런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게 무슨 설? 도시군계설은 그런 건축자는 적용해야 된다. 이번 33회 때 시험 문제 출제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숙제 2번은 뭘 낸다고? 요거 건축자라는 개념 정의 다시 한번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건축 제한을 하자. 요거 외워놓고 그 다음에 21개 용도지마다 어떤 건 질 수 있고 어떤 건 질 수 없는 이게 쫙 열거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요. 출제될까? 됩니다. 어떻게 내죠? 다음 중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2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요땀 시에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그럼 그땀 시 시험 문제 나면 어떻게 한단다? 너땀시나 풀어라. 그러면 돼요. 그럼 나땀시는 뭐 하겠다? 그냥 잘 생각하고 찍어야 돼. 그거 애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돼. 사실 이제 이따가 오후부터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못 풀죠? 기출문제 곧 풀어요. 근데 그냥 기출문제가 아니야. 아직 사실 국토의 개미 이런 분들만 지금 정리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첫 문제가 정답 있죠? 그 다음에 해설 있죠? 해설 밑에 뭐가 있을까? 출제 분석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출제 분석. 그 밑에 유사문제.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겨서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전체 다 그런 거라지만 정답하고 해설은 당연히 있지만 해설 밑에 뭐가 있다? 문제 출제 분석이 있어요. 그걸 공부를 꼭 해야 돼. 그 출제 분석을 왜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난다라는 그 배경을 다 써놨습니다. 워낙 그동안 났던 시험 문제를 다 분석해보니까 출제원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내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풀고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라. 그 요령을 그 출제 분석에다 다 써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만들 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 그래서 하나하나. 근데 그걸 읽어보고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도 겁나지 않아. 풀 수 있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풀으면 될 거야. 이럴 때는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풀어나가도 돼. 그래서 그것만 알으면 모르는 문제도 몇 타작을 한다? 반 타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모르는 걸 반을 맞출 수 있어? 모르는 걸 우리 맞추면 확률적으로 몇 프로죠? 우리는 오지선다잖아. 모르는 지금 20% 확률이야. 근데 몇 프로 끌어올린다? 50% 확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 그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찍어낼 수 있는 요령. 어떻게 푸는지 이걸 이번에 우리 기출문제 냈는데 거기다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자꾸 그 출제 분석을 읽어보면 그게 반복돼요. 출제 분석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 풀다 보면 똑같이 그게 또 있어. 또 이런 거 또 나오고 또 나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럴 때는 이게 이렇게 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나는 이게 익혀지는 거야. 그러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도 어느 정도 접근하는 거 꼭 외워야 되는 것들 빼고 모르는 문제 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 요거는 그런 요령으로 푼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수 끌어올린 데는 한 20점 끌어올린 데는 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정말 오해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건폐율 제한이랑 들어가자. 아까 뭐 했죠?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아까 21개, 아까 그랬죠? 21개 용도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거는 건축할 수 있다. 이건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애워도 5개 중에 몇 개는 걸러낼 수 있다냐? 두세 개는 걸러내.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두세 개는 걸러내. 근데 나머지 두세 개 있죠? 이거는 걸러지지가 않아. 보통 2개 정도가 남아버려. 이거는 질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못 질 것 같다는 게 2개가 남아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찍어야지 뭐. 잘 생각해서. 그래서 꼭 100% 답은 안 나오고 꼭 2개 정도가 마지막 걸려가지고 걸기적거리는 것들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걸러낼 줄 아는 것도 요령이야. 왜? 5개 중에 아무거나 찌면 20%지만 3개 걸러내고 2개만 남으면 확률 몇 프로야? 50%로 올라가잖아. 엄청난 확률이야. 20%하고 50%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걸릴 건 걸러내는 건 작업하고 나머지 남는 거 뭐 어떻게 찍을 것이냐 요건데 걸러내는 작업을 할 줄 아는 거 그것도 실력이야. 그것도 통밥 실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길러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주로 이 시험 문제는 어디만 내더냐? 그동안 냈던 기출문제 다 뒤져봤더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주거지역만 냈었어. 나머지 지역에서는 낸 거 없어.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만 시험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이런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걸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묻는 게 다 있었고 나머지 상업지역에서는 이런 거 짓느냐 못 짓느냐 이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면 주거지역에 관한 것만 6개 봐도 되지만 그래도 못 외울 겁니다. 워낙 많아서 이런 용도에서 이걸 지을 수 있느냐 그 주거지역마다 다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쨌든 거기가 집중적으로 나죠. 그 정도만 건축제한은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건폐율제한. 건폐율제한은 개념부터 요게 숙제 몇 번? 아까 여기다 쓸까 이제 숙제 요게 개념전이 요게 숙제 몇 번? 2번. 이게 숙제 2번이야. 숙제 2번. 왜 안 써지냐? 하여튼 숙제 2번이에요. 이게 숙제 2. 그 다음에 건폐율은 용어정의. 이게 숙제 3입니다. 숙제 3번이 뭐다? 건폐율이란 개념. 잘 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래서 있죠? 기본서 뭐라 됐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뭐란다?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건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돼 있어. 밑에 분모를 뭐라고 읽는다? 분모. 이게 밑에가 뭐라고 읽어? 분모야. 위에를 뭐라고 읽는다? 분자. 왜 밑에가 분모죠? 엄마니까. 엄마는 아기를 갖다 항상 이렇게 받치고서 위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엄마고 위에는 아들놈이야. 아들자자야. 그래서 밑에가 분모, 엄마니까 받치고 있고 위에 아들놈이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분자야. 그럼 분모, 분자 중에 분모는 어떻게 읽는다? 무엇에 대한. 분자는 무엇의. 이렇게 써. 근데 쓸 때 반대로 써도 상관없어. 뭘 먼저 읽어도 돼? 분자를 먼저 읽어도 돼. 보통 법주문에는 그게 더 많아요. 뭐라 써 있다?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이래도 같은 말이야. 꼭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거꾸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법조문에는 보통 그렇게 쓰는 게 더 맞으니까 두 가지를 다 정리할 것. 아셨죠? 자, 그런데 이때 그 건축면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뭐가 건축면적이죠? 여기 써놨네. 건축면적이란 외벽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 이때 외벽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외벽이라는 게 뭐죠? 요거. 외벽일까? 외벽이 아니야 이거. 외벽 맞아요? 외벽이야? 아니 벽. 요건 무슨 벽이야? 내벽. 칸막이 벽 안에 있는 건 이것도 안에 있죠? 내벽. 바깥쪽에 있는 거 외벽이잖아. 근데 이 외벽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외벽인지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건물 봐봐.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었어. 이렇게 생긴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건물이야. 그러면 이쪽 면은 이게 외벽이죠. 어차피 한 면이니까 저쪽도 반대쪽도 하는 면이니까 그것도 외벽이죠. 저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와. 그런데 문제는 이쪽 벽 어떤 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했을 때 둘 다 외벽이다. 하나만 외벽이다. 정답. 외벽의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외벽이고 이것도 외벽이다. OX. X. 지금 말씀하셨잖아. 하나라고 그랬잖아. 두 개 아니야. 하나야. 어떤 것만이야? 요쪽 것만 외벽이야. 요것만. 외벽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 외벽이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천장이 지붕이 보이죠? 그중에 가장 바깥쪽 벽을 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바깥쪽이야? 아니야. 이쪽이 더 바깥쪽이야. 이게 외벽이에요. 그 외벽을 실험하는 건 여기서는 안 보여. 이게 외벽인지 아닌지 뭐 판단 못해. 함부로 단정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외벽인지 알 수 있죠? 일단 창문을 열어. 그럼 뭐죠? 뛰어내려. 자, 여기서 창문을 열고 일단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어디에 깔리죠? 여기 깔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에 깔려버리면 아직은 땅바닥에 다 싼댔어. 안 닿으면 외벽이 아니란 얘기야. 땅바닥에 안 닿으면 외벽이 아니야. 그럼 어디 돼? 뒤지면 안 돼. 더 겨가가지고 또 뛰어내려. 그랬더니 어디 가서 떨어졌어? 드디어 여기서 찌 깔려버렸죠? 드디어 땅바닥에 떨어졌잖아.
그럼 그 땅바닥 떨어지는 그 벽, 이 벽이 무슨입니까? 그게 외벽이에요. 가장 바깥쪽 벽이라는 개념은 바로 땅바닥에 닿는 벽이 그게 외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외벽이 아니야. 이게 외벽이죠. 첫째, 개념 정리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럼 외벽도 뭐가 있죠? 벽 두께가 있잖아. 그 벽 두께도 자 봐. 이 벽의 바깥쪽을 뭐란다? 외부선. 벽에 외벽의 바깥쪽 붙어 그 타일로 붙어 있는데 여기를 외부선. 이쪽 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면 요거는 내부선. 외벽의 외부선, 외벽의 내부선. 그 벽 두께의 가운데를 뭐라 한다? 중심선. 바로 그 외벽의 그 가운데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의 면적. 수평토의 면적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 지는 거.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 지는 걸 수평토의 면적. 그럼 여기서 빛을 비쳤을 때 요 바닥에 평탄한 그림자 지는 게 있겠죠? 요걸 뭐라 부른다? 원칙적으로 건축 면적이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분의 뭐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우리가 건폐를 해. 그럼 계산해 볼까요? 현재 대지 면적이 얼마랍니까? 1000제곱미터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 대지 면적 얼마? 1000. 그런데 현재 건축 면적은 얼마랍니까? 500. 예, 500이래요. 이게 대지 면적 1000에 대해서 요 차지하는 게 500제곱미터. 그럼 얼마 차지한 거야? 대지 면적의 반을 차지한 거죠. 그죠? 10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건축 면적의 반을 차지했어. 그럼 건폐율 몇 프로일까?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500 곱하기 100. 그럼 1000분의 500은 얼마?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00은 50%. 바로 건폐율 이게 50%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옆으로 옮겨볼까? 현재 대지 면적 그대로 1000인데 건축 면적 얼마밖에 안 돼? 여기는 200밖에 안 돼. 폭이 좁아졌죠? 아까는 얼마? 500. 이건 200. 폭이 좁아졌잖아. 그러면 이때는 건폐율 몇 프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건폐율은 최저가 몇 프로다냐? 빵프로는 뭐죠? 건물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건축 면적이라는 게 없다는 건 건물이 없는 거지. 그죠? 100%는 대지 안에 건물이 가득 찼다. 이 소리죠? 근데 100%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100%는 질 수가 없어. 왜 그러죠? 100%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대지 안에 건물이 꽉 차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 곰방 뭐에 있더냐? 개념 정리에 들어있어. 개념 정리에. 개념 정리 때문에 안 돼. 외벽에 중심선이 건축 면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대지 안에 가득 좀 100%다 채워버리면 어떻게 돼? 중심선이 그 경계선에서 산 거죠? 그럼 나머지 벽 가운데 중심선에서 저 바깥쪽 외벽의 외부선까지는 어디 가는 거야? 남의 옆에 있는 땅 대지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내 안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심선이 면적이니까 중심선 바깥쪽은 외부선 쪽까지는 이 두께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의 땅으로 그만큼 더 들어가는 되잖아.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다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벽 두께에 중심선이 원래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중심선 바깥쪽에 있는 이 외부선까지 면적은 밖에 남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셨죠? 어쨌든 100% 쪽으로 가까이 올라가면서도 대지 안에다 건물은 어떻게 진다? 넓게 짓자는 얘기야. 대지 안에 건물이 넓게 지으면 건폐율이 몇 프로 쪽으로 올라간다? 100% 쪽에 가까이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건폐율이 0% 쪽으로 가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지 안에다 건물은 좁게 지어라. 그러니까 대지 가운데 공간이 땅에 남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짓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이렇게 짓고 싶어요? 좌측, 우측 어떤 거? 좌측으로 짓십시오. 왜 그러죠? 저렇게 해야지 바닥 면적이 넓어지잖아. 이게 넓어지잖아. 넓어지면 뭐 할 수 있죠? 분양할 때 분양가 따질 때 어떻게 돼? 평당 몇 평이나 따져가지고 그거 팔잖아. 임대할 때도 평당 몇 평이나 따져가지고 그죠? 이게 30평짜리나 40평짜리 분양하는 그거는 임대하는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넓어질수록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만 지으란 얘기야. 건폐율 50% 이하로 지으라면 최대 이렇게 지으란 얘기지. 내가 50% 안 짓고 40% 짓거나 30% 짓는 건 누구 맘이야? 건축주 자기 맘이에요. 자기가 40% 짓고 싶으면 40% 짓는 거, 30% 짓면 30% 짓는 거야. 얼마니까? 50% 이하로 자라. 이렇게 법에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최대 거기까지만 지라는 소리니까 이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다? 건폐율. 그런데 이렇게 폭을 너무 멋대로 넓게 짓지 말라고 뭐가 있다? 용도 지역별 건폐율 제한이 있어요. 21개 용도지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어져라 라고 제한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건폐율 제한이라고 한단다. 이게 숙제 몇 번? 4번이 바로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외울까? 우리 기본서 한번 볼까요? 기본서는 어떻게 됐어요? 몇 페이지? 187페이지. 자, 187페이지. 일단 맨 우측 것만 먼저 보면 돼. 맨 우측에 시행령상 기준하고 나옵니까? 시행령상 기준하고 박스의 우측 끝에 것들 시행령상 기준 해놓고 제1종 전현주거죠. 몇 %이야? 50%이라. 2종 전현주거죠. 50%이야. 3종 일반 주거죠. 아니, 1종 일반 주거죠. 60이야. 2종 일반. 60이야. 3종 일반. 50이야. 준주거. 70이야. 중심상업. 90이야. 일반 상업. 80이야. 이런 식으로 21개 아까 외우라고 했죠? 그 순서대로 외우면 돼. 그럼 어떻게 외운다? 50이야, 50이야, 60이야, 60이야 뭐 이렇게 외우기는 볼지가 하니까 뭐만 외우면 돼? 앞 글자 하나만 외우면 돼. 얼마?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돼 있잖아. 21개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걸 그대로 외우면 돼. 뭐 간단해. 그죠? 어떻게 온다? 여기 있잖아. 지금 칠판에다 요거 봐, 요거. 그리고 못 있는 거. 요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것보다는 음률을 따지면서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더라고. 어떻게 온다?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그래서 그대로 외우면 돼. 간단하죠? 뭐라고? 이거 외우는데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땡! 끝났어. 아셨죠? 암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외워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 이게 실제로 이 지역의 정답은 건폐율일까? 아닙니다. 조심할 건 이거는 시행령상 기준이고 마지막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의 정답은 건폐율은 어떻게 됐을까? 조례로 정한다라고 됐어. 그럼 이게 상한선이야. 조례를 만드는 그 입법자들이 우리 여기 남양주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각각 이게 최대 한도란 얘기야. 일종 전년주기적 조례로다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50% 이하로 정하네. 그러면 50% 이하로 했으니까 조례로 정할 때는 50으로 정해도 되고 40으로 정해도 되고 30으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 정되는 건 그 조례로 정한 숫자가 실제로 정되는 건폐율입니다. 그러니까 뭘 외워놓고서 이거 뒤자라고 해놓고 나중에 실무할 때 이거 써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먹는 게 아니고 이건 조례를 만드는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시험 문제 내는 싸가지도 그것도 진짜 싸가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보면 된다? 이건 최대 한도란 얘기고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지는 몰라. 뭘 찾아봐야 돼? 남양주시 조례 찾고 들어갑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라고 있어. 그래서 남양주시청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자치법규라는 걸 치면 나와요. 자치법규 하면 그 자치법규 검색란이 나오고 거기다가 뭐라 쓴다? 도시계획조례라고 치면 그 검색이 떠. 그럼 그 종합 쭉 내려가다 보면 남양주시에서의 각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같다 해놓고 각각 일종 전용은 몇 프로야, 이종 몇 프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최대 한도로서 이 밑으로 다 정해져 있어. 서울 같은데 중심상업지역 얼마일까요? 90%? 어림 택도 없습니다. 서울 가보면 7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중심상업지역으로 90이라고 여기는 90이지 조례는 그렇지 않아요. 80, 70 막 이렇게 더 떨어뜨려요. 그렇게 정하는 건 마지막 조례가 실제로 정되는 거라는 거 아셨죠? 그걸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조례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어디까지만? 대통령령, 시행령 여기는 시험 범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로 내는데 실무는 이거 외웠다고 이거 써먹었다 하면 큰일 난다. 어디를 봐야 된다?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 그래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암기하는 거 숙제 몇 번? 4번으로 여러분들 드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을 하자. 이제 무슨 제한 나오죠? 세 번째, 용적률 제한으로 넘어가자. 용적률 제한. 그럼 용적률이라는 건 또 뭘 보고 용적률이라고 하죠? 용적률이란 개념 정의. 이게 숙제 몇 번? 숙제 5번. 그죠? 숙제 5번 용적률이란 개념 정의야. 그래서 이게 숙제 5번. 어떻게 써야 되나? 땡 눌러놓고 숙제 5번 이렇게 쓰죠. 자, 숙제 5번에서 용적률이란 개념 정의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아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럼 어떻게 오죠? 건폐율은 다시 여기서 써볼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랬었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고요. 용적률은 연대예요. 그렇게 하면 돼.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입니다. 그랬더니 뒤지라고 해요. 그랬더니 용적률은 용인대래요. 아주 용대. 그런데 건폐율은 건대니까 용적률은 용인대래. 용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용적률은 연대.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그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또 무엇일까? 알아야 되죠? 연면적이란 개념 정리 하나의 건축물이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부른다? 원래 연면적을 합니다. 다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되는 게 여기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3월 달에 외울 거니까 지금 일단 건너뛰고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시켜 주는 게 있어.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런데 나중에 하고 일단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 건물 보시죠. 몇 층짜리야? 4층짜리죠? 이 4층 건물에 뭐가 있어? 각 층별 바다 면적,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있죠? 요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연면적이 뭐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라. 그럼 뭐가 나온다? 연면적. 이 비율이야. 대지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이 얼마나 차지냐? 이 비율을 뭐라 부른다? 용적률이라 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개념 정리. 건폐율이라고 용적률을 갖다가 시험 볼 때까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는 뭐 율자, 건폐율의 율자고 용적률의 율자가 똑같은 율자야? 달라요. 시험 끝났는데 합격생도 그걸 틀리고 앉아있더라니까. 시험 붙어놓고도 그걸 아직도 헷갈리고 있더라니까. 건폐율의 율은 무슨 율이죠? 동그라미 율이야. 용적률의 율은 리을율이야. 이게 같은 율자라고 발음해서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건폐율의 율은 동그라미 율, 용적률의 율은 리을율.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용적률이 아니야. 용적률 이렇게 읽어야 돼. 아죠? 리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셨죠? 달라. 개념이 다르고. 어쨌든 기본적인 거.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랍니까? 똑같이 아까 같이 1000제곱미터래. 근데 건축물을 졌는데 각 층별 바다 면적을 얼마씩 졌대? 500씩. 이거 1층 500, 2층 500, 3층 500, 4층 500. 물론 올라가면서 바다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그럼 건물이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좁아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똑같이 올라갔다가 전제한다면 가정한 거야. 그렇다면 500, 500, 500, 500. 4개층이 500씩 올라갔으니까 전체 연면적은 5, 4, 20. 2000제곱미터죠. 그래서 연면적은 이걸 2000제곱미터가 나온 겁니다. 그럼 한 개 층의 바다 면적이 500씩이니까 4개층은 연면적은 2000. 그러면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2000 곱하기 100. 몇 퍼센트? 200%. 그때는 용적률 200%로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쪽은 똑같이 바다 면적 500으로 졌는데 몇 개 층만 졌어? 3개 층만 올라갔죠? 그럼 이건 용적률 몇 프로 한다? 1000분의 연면적 3개 층이니까 1500. 1000분의 1500 곱하기 100. 용적률 15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용적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야? 층수가 늘어난다. OX. 용적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층수가 늘어난다. OX. O야 X야? 용적률이 커지면 층수가 늘어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맞는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이야. 왜? 꼭 용적률이 커진다고 층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뭐만 늘려도 돼? 이 바다 면적이 넓어지면 층수 안 올라가도 바다 면적이 넓어지면 결국 연면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죠? 이거 바다 면적 500이 아니라 700을 해봐. 그럼 7, 7, 7이면 7, 3, 21, 2100이잖아. 아까 옆에보다도 더 커져. 이건 4층짜리인데 2000인데 이건 700짜리가 3칸이 올라가면 7, 3, 20, 2100이 되잖아. 연면적이. 따라서 연면적은 꼭 층수랑 비례하는 건 아니고 뭐와 비례한다? 바다 면적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바다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붙는다? 용적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실무에서 이 용적률이 클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 좋은 거야? 용적률이 크다는 건 뭐가 늘어나는 거야? 분양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분양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게 뭐죠? 이 바다 면적이 이거 바다 면적이잖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바다 면적이잖아. 그럼 바다 면적이 자꾸 커진다는 건 옆으로 벌어지든 위로 올라가든 하여튼 커진다는 건
분양할 수 있는 면적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뭐죠? 늘어난 거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물론 건폐율도 수익성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근데 그건 직접적 관련보다는 간접 관련이 더 크고 진짜 수익성이 있느냐는 건 용적률에서 좌우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1층의 바닥 면적이 넓어진다는 건 우리 상가 같은 때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 상가 1층 건물 분양가하고 2층 건물 분양가 같아요? 상가 분양가 1층하고 2층하고 엄청난 차이야. 1층은 평당 1억이라면 2층은 평당 한 5, 6천만 원? 그 정도면 돼. 저 그때 층으로 올라가면 한 평당 한 1천만 원? 이 정도로 뚝 떨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1층은 엄청나게 비싸고 2층이 좀 많이 떨어지고 2, 3층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위로 갈수록 조금씩 가격이 낮아집니다. 왜? 그만큼 수요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1층은 수요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통상은 이 건축 면적이 넓어진다는 건 1층 바닥 면적이 넓어진다는 의미죠? 넓게 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수익성은 뭐에서 좌우된다? 바로 이 용적률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넓어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 용적률이.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바닥 면적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그런데 이 용적률이 21개 용도적마다 몇 퍼센트 이하씩 지라고 여기 또 용적률, 용도적별 용적률 제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책을 보면 돌아버리는 게 뭐냐. 자, 몇 페이지 볼까요? 188페이지 보면 188부터 189까지 거기 시행령상 기준만 한번 볼까? 시행령상 기준을 봤더니 제1종 전원주거죠. 시행령상 기준 용적률 몇 프로랍니까? 5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2종 전원주거죠. 50% 이상 150% 이하. 1종 일반주거죠. 100% 이상 200% 이하. 2종 일반주거죠. 100% 이상 250% 이하. 요땀 시루다 얼마 이상 얼마 이하에서 21개를 쫙 그렇게 써놨죠? 애워라? 어떻게 외우냐 이거 그죠? 얼마 이상 얼마예요 얼마 이상 얼마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왜 여기는 범위로 주어졌어? 그냥 얼마 이하 이렇게 안 해놓고 얼마 이상이라는 밑에 한서를 거놨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 이상해야 돼. 최대 얼마까지 이하.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범위로다가 주어졌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자, 힌트. 마지막으로 정되는 게 이겁니까? 마지막으로 정하는 건 따로 정해야 됩니까? 따로 정한다. 뭐로 정할까? 예, 조례입니다. 아까 건폐율과 똑같아. 용적률도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조례를 어떻게 정할까요?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야. 자, 1종 전원주거죠. 최적 얼마? 50. 최대 얼마? 100. 그러면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면 관할구역입니다. 이거 조례 만드는 게. 그럼 관할구역이 어디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각각 자기 지역에서 그 각각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우리 여기는 남양주시장이, 옆에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수가 각각 조례를 만들면서 최저 1종 전원주거적은 얼마를 내려가서는 안 된다? 50m로 내려서는 안 되고 최대가 얼마다? 100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사이에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똑같은 이제 1종 전원주거제야. 어디 해볼까?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여기 남양주시하고 옆에 가평군 네 군데만 예를 들어보자. 그럼 조례를 만들어. 자, 각각.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얼마로 했더냐? 1종 전원주거죠. 50 이상 100 이하로 했으니까 서울은 얼마로 했더냐? 100으로 정하겠대. 높이 올려서. 그럼 서울에 있는 1종 전원주거는 최대 용적률이 몇 프로야? 100% 이하라는 얘기야. 그게 상한선이야. 100% 이하. 거기는 범위로 주어지지는 않아. 조례는 그냥 얼마 이하 이렇게 딱 떨어지지. 조례에서도 얼마 이상 얼마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한 건 조례 만들으라고 정해준 범위니까 이거 조례는 여기는 범위는 따라서 조례는 그냥 100% 이하. 서울은 그래. 똑같은 1종 전용이야. 인천 했더니 자기들은 80으로 정해야겠대. 그럼 똑같은 1종 전용인데 어디는 인천은 똑같은 1종 전용에 용적률이 얼마? 80% 이하. 그렇게 됐어. 어디 왔더니 우리 남양주시 왔더니 여기는 얼마를 돼? 60% 정하겠대. 그럼 되죠? 그럼 60% 이하 이렇게 정했어. 그랬더니 저 가평군에서는 얼마 돼? 지들은 40% 이하 이렇게 정하겠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최소가 50 이상에서 정하라 했으니까 40짜리 정하는 거 안 돼. 그건 아무리 낮춰도 얼마를 내리면 안 돼?
50을 내려가면 안 돼. 그럼 걔들은 50이야. 그래서 50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50 이상 100 이하라 했으니까 50으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50이 상한선이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가평군에서는 똑같은 일종 전형인데 50% 이하밖에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 50으로 정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똑같은 일종 전형에서 서울은 얼마죠? 100. 인천은 80. 우리는 60. 가평군은 50. 그럼 어디 있는 데가 열받아? 가평군 있는 사람들은 열받겠죠. 똑같은 일종 전형인데 왜 우리는 50% 이하밖에 안 됩니까? 서울에 보니까 거기는 100%까지 하던데. 그럼 50%하고 100%는 바다 면적에 따블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막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한테 따지러 갔어? 가평군수한테 따지러 갔어. 가평군 주민이. 같은 일종 전형인데 여기 옆에 있는 남양주시도 얼마나 되는데 60은 되는데 왜 우리는 50밖에 안 되고 저 서울에 가봤더니 걔들은 또 100까지 되는데 왜 우리는 50입니까? 따져요. 그럼 가평군수가 그 사람 보고 뭘 한다? 딱 세 글자입니다. 뭘 한다? 세 글자라 그래서 가이 새끼야 그럽니다. 뭐라고? 가이 새끼야 이럽니다. 물론 욕을 하진 않겠지만 그죠? 가십시오 하겠지만 어디 가라는 얘기야? 서울로 가라는 얘기야. 왜 여기서 지랄하냐 그 소리입니다.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우리는 얼만데 50 이하로 돼 있어. 그럼 50이야 여기는. 서울 가면 서울법 따르고 우리 가평군 오면 가평군 법을 따라야 되지. 왜 서울 걸 여기다 갖다 대입하느냐. 그러니까 서울 가서 지래. 그럼 거기 100 짓는다 뭐. 거기서 쳐. 여기는 안 돼. 그게 뭐다? 조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건 각각 지방자치마다 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주어진 건 조례를 만드는 자들 보고 요 벗어나지 않게끔 요 안에서 니들이 상한선을 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결국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이 용적률을 갖다가 어디다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 그 용적률을 가져가서 저기 가평군 가가지고 거기도 야 가만 있어봐. 여기가 계획관리적이니까 몇 프로일까? 여기 있던 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반드시 거기 가면 거기 조례를 찾아보고 거기서 몇 프로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게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조례. 근데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난다고 했잖아. 뭐만 난다? 현재 이 범위 이게 시험 문제 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조심할 거.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거 못 외웁니다. 그럼 뭐는 빼버려. 얼마 이상은 다 빼버려. 왜? 이제까지 시험 문제 냈던 것 중에 한선은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어. 한선은 써놓더라도 그건 틀리게 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라는 이 숫자들 있죠. 한 번도 그 숫자를 바꿔서 틀리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얼마 이상은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럼 뭐만 하면 돼? 상한선 위에 얼마 이하. 그럼 얼마야? 1종 100 이하. 2종 전인주가죠. 150 이하. 1종 일반 200 이하. 2종 일반 250 이하. 3종 일반 3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그것만 외우라는 얘기야. 한선은 외우지 말고 상한선 있죠? 요것만 시험에서 외워두면 한선권 신경 쓰지 말고 시험 문제 났을 때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나더라도 이상자는 들여다보지 말고 뭐 본다? 상한선 이하만 맞느냐 틀리냐 읽어보자죠. 근데 이 21가지를 아까 검표율과 똑같이 뭐 5, 5, 6, 6, 5, 7 이런 식으로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온다? 여기 새로 써놨어. 이걸 외우라는 얘기야. 어떻게 온다? 높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용적률 순서대로 용도적을 배치했습니다. 어떻게 온다? 상준, 공주, 녹관농자. 어떻게 온다고? 상, 준, 공, 주, 녹관농자. 그래서 상준, 공주, 녹관농자. 자, 상준, 공주, 녹관농자. 이거 외우는 게 숙제 몇 번? 6번입니다. 아까 검표율 개념, 용적률 개념이 있었죠? 숙제 몇 번? 5번. 용적률 개념이 숙제 5번이고 숙제 6번이 바로 이거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 숙제 6번이라는 거. 어떻게 온다? 상준, 공주, 녹관농자.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상을 준 공주께서 녹지에서 관농자한다. 뭐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 상을 준 공주님. 공주가 뭐줘서 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상준 공주 이런 말이야. 전 공주님께서 녹지에서 관농자한다. 상준 공주 녹관농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에서도 아까 우리 순서 뭐 있었죠? 중, 일, 유, 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중, 일, 유, 근 이렇게 해놓고 각각 1500, 1300, 1100, 900 우리 시행령상 기준 봐봐. 그렇게 돼 있죠. 각각 1500, 1300, 1100, 900 200씩 내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어때요? 준주거죠. 준주거죠 얼마? 500이야. 시험 문제 참 많이 나는 게 준주거죠.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 500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공업지역이야. 공업지역도요. 어디가 좋은 데라 그랬죠? 준자 들어가는 데가 좋다 그랬잖아. 좋다는 얘기는 건물을 크게 짓는 거야? 작게 짓는 거야?
크게 지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뭐부터 한다? 준주거적이 400이고 일반 주거적이 350이고 전운주거적이 300이야. 그래서 준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는 전일준 이렇게 해오지만 여기는 거꾸로야 준일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준주거적이 중공업적이 400, 일반공업적이 350, 그 다음에 전용업적이 300 이렇게 따라간다. 그 다음에 주거적 중에 준주거적은 공업적보다 높다는 걸 조심하시고 준주거적을 뺀 나머지 주거적들 그 아까 뭐 있었죠? 일반 주거적하고 전용 주거적. 그리고 원래는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이랬었잖아. 쓸 때는 항상 거꾸로 써. 여기는 3, 2, 1, 2, 1. 그러면 나머지 주거적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 거야? 3종 일반 주거적이 제일 좋은 적이야. 아까 3종 일반 주거적은 무슨 거침을 짓는다 그랬죠?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짓는다 했잖아. 그럼 중고층 주택이란 건물을 크게 짓는 거죠? 크게 지면 바다 면적이 할게 연면적이 넓어져 좁아져? 커지는 거죠. 연면적이 커져야 되지 높게 짓지 그죠?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건 당연히 바다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적은 3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 저 뭐죠? 일종 전우죠. 단독주택 짓잖아. 거기는 용적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얼마야? 100%밖에 안 되는 거야. 대지 면적과 동일하게 연면적도 똑같이 100%라는 건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같아지는 게 100%죠? 그렇게 하면 지란 얘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일종 전용적. 그래서 순서는 3, 2, 1, 2, 1 해놓고 얼마부터 300, 250, 200, 150, 100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제 녹지적하고 관농자 여기가 문제죠. 시험 문제는 또 여기가 집중적으로 나는 게 있어. 자, 좀 전에 녹지적은 원래 얼마인데 100이고 관농자적은 원래 얼마인데 80이야. 그래서 녹지적은 100이고 관농자적은 80인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트레이드가 뭐죠? 트레이드. 야구 시즌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우리 팀에 있던 선수가 저쪽 팀으로 가고 저쪽 선수가 우리 팀으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한다? 트레이드라고 하잖아. 옮겨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옮겨 다닐까? 첫째, 원래 녹지지역 중에서 100이라 그랬는데 녹지지역 중에 개발 못하는 지역이 있었죠. 어디랑 비슷하다 그랬어? 자연환경 보전적과 버금갈 만큼 그렇게 개발 못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도시 안에 마지막 남겨두는 녹지. 무슨 지역? 보전 녹지지역 있었죠. 그 보전 녹지역은 100까지 허용한다? 안 되겠대. 100도 너무 넓어. 너무 커. 안 돼. 더 줄여. 더 줄이래. 얼마? 80. 쫓겨 내려가. 그래서 보전 녹지역은 80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그럼 보전 녹지역이 있던 그 자리, 원래 녹지지역이라 100이었었잖아. 그 자리를 밑에 있는 데서 하나가 끌어올려서 거꾸로 끌려 올라와. 누가 채울까? 아까 우리 관농자 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다 개념 정리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 계획관리지역이 그래도 시골 지역 중에서는 가장 개발이 활발하니까 그거는 80 갖고는 안 되겠대. 얼마로 올린다? 100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만 얼리 올라갔다? 100으로 요것만 끌어올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그죠? 계백장군과 관창이 싸우는 게 계획관리지역인데 누구하고? 계백장군하고 관창하고 그죠? 싸워. 그래서 계백장군이 관창이랑 싸워서 관창이 죽었어 살았어? 죽었죠? 한번 살아서 왔는데 다시 저기 물 한 잔 마시고 또 나가서 결국은 죽었죠? 그럼 전사했잖아. 그럼 계급을 특지시켜줘 그냥 내버려둬. 전사한 분들은 계급 올리잖아. 그래서 그때 결정적으로 누가 관창이 결정적 공로를 세운 거잖아. 죽음으로써 그죠? 그랬으니까 몇 계급 특진해야 돼? 2계급 특진시켜. 그래서 2계급 특진해서 80에서 얼마로 올라갔어? 100으로다. 그래서 2단계 올라간 거야. 그래서 계백과 싸운 관창은 2계급 특진이다. 이렇게 썼는데 계백과 싸운 관청이 누구야? 계획관리죠. 계백과 싸운 관청은 2계급 특진시켜서 80에서 100으로 올렸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적은 100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보전녹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계획관리적은 100으로 올라오는 여기서 서로 자리 바꿈이 트레이드가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준주거적은 500이고 그 다음에 이거 녹지적 중에 보전녹지는 100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계획관리적이 100으로 올라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것도 났었어. 상업지역에 이 1500, 1300, 1100, 900 순서를 고르시오. 그래서 어떤 순서? 중, 1, 6은 1500, 1300, 1100, 900 이것도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외우라 갈까?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이 용적률 구할 때 다음 중 용적률 숫자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숫자는 아니라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또는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고르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 이건. 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얼마 이렇게 내렸더니 지도도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 숫자 쓰기 싫으니까 뭐죠? 다음 용도 지역 중에 용적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요. 그럼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는 뭐만 하면 돼? 상준, 공주, 녹간농자만 알아면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단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 계획관리 지역은 올라오고 보존독 지역은 내려간다. 있죠? 요것만 순서 조심하면 나머지는 상준, 공주, 녹간농자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시험 문제 대부분이 순서 고르라는 건 이거 상준, 공주, 녹간농자만 갖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 숫자를 다 못 외우더라도 뭐는 외워야 돼? 상준, 공주, 녹간농자 이것만 알면 높은 것부터 낮은 순, 낮은 것부터 높은 순 고르라. 그건 얼마든지 답을 찾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조심할 거. 여러분들이 저런 걸 시험 문제를 내면 뭘 혼동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어설프게 읽어놓고 뭐만 고른다? 박스 속에 있는 것만 뒤지라고 읽어. 그랬더니 뭐해? 아, 순서를 딱 찾았어. 뭐 찾았어? 높은 것부터.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상준, 공주, 녹간에서 순서 딱 찾았어. 그래서 답을 밑에 봤더니 그래서 순서대로 있어. 상준, 공주, 녹간 순서대로. 그게 정답이래. 나중에 봤더니 틀렸대. 왜 틀렸을까? 예. 낮은 것부터 높은 걸 고르라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냈는데 지는 뒤지라고 해서 높은 것부터 낮은 거 골랐더니 해필이 또 그게 정답에 1번에 들어있네. 보통 그렇게 냈더니요 1번에다 그걸 정답으로 넣어놔요. 그 틀린 걸. 그리고 진짜 정답을 몇 번에 갔어? 5번에다 넣어버려. 나도 문제를 할 때 그렇게 내거든.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문제 풀지? 그러다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 1번은 그 틀리게 내는 거 그걸 1번에다 내놓고 진짜 정답은 5번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번 정답이야. 그냥 이건 볼 것도 없어. 왜? 달달 내려왔거든. 상준, 공주, 녹간농자. 근데 문제는 아니었어. 거꾸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고르라고 그랬어.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고도 정확하게 그 주어진 지문을 안 읽어가지고 이게 옳은 걸 고르는지 틀린 걸 고르는지 낮은 걸 고르는지 높은 건지 그걸 헷갈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강의했을 거야.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이야. 그때 2차에서 한 문제 차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 2차에서 딱 한 문제야. 뭐 갖고? 공법에서 이거 실수한 거야. 공법 때문에 떨어진 거야 결국은. 그거 지가 혼동만 안 했으면 죽어라고 해놓고서 답 찾았는데 그거 하나만 혼동 안 했어도 2차 붙는 거 아니야. 그죠? 할 수 없이 1년 더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붙어 나갔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 문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생과 사를 가르는 게 한 문제 차이야. 예, 생과 사야 천당과 지옥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항상 조심하셔라. 아셨죠? 문제 읽을 때 거기다 높은 거부터 낮은 거 거기다 나 같으면 원래 볼펜도 동그라미 쳐놔.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먼저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지. 문제는 어설프게 읽어놓고 지문만 뒤지라고 있는 건 큰 실수할 수 있다. 아셨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용도 적용하는 게 다 끝났어. 이제 뭐가 들어가죠? 용도 지구. 무엇이 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